시작한 다음에 너는 뭐 체크 안 한 사람? 너무 체크하고 왜 체크 두 개야? 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 저희 오케이. 아 이거 지난번 거야? 그래 400 고정이 먼저 일단 합시다. 422번까지 25번부터는 다 쓰면 되겠네요. 25번부터 23번 괜찮니? 23번 소문인데 오늘 고정이 다시 안 받았지? 고정이 423번 다 하자. 얘 숙제가 못한 것도 있고 국제검사에서 토요일에 남고 그걸 하면 되겠다. 오늘 주기쌤한테 요즘 얘기를 해야 되겠네. 423번부터 그냥 다 해볼게요. 아, 부장이 오늘도 해설치 보면은 진짜 여기 2층에지만 뛰어내려야겠다. 진짜 지난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부장이 또 책 집에 가서 풀어보고 하진 않았는데. 뒤에 체크. 뭐 그래요. 정상 인증 결과 한번 해주시고. 네. 진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진짜 웃긴 게 정시간 더 어려운 수업이나 미적분만 어려운 수업은 술술 잘 풀리는데 진짜 대체 뭔지 연우가 집에서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하는 거 진짜 놀라고 있는 거 아니지 연우야? 그래 이제 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힘들다 그래. 자 2, 3번부터 상금하기 시작합시다. 이 친구는 아마 수능 기출일 거라서 제가 목표는 진짜 안 돼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림은 여기까지만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있느냐 잠깐 볼게요. 맨 처음에 집합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의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정의됐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의역 보고 멘탈 나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게요.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분의 A 안 나가도 되는 게 보세요. fx가 콘센트의 a분의 파이 x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자마자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확대 축소를 이제 간만에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확대 축소 그 이론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잠깐만 예서 좀 늦게 오고 하연이 못 오고 둘 말고 재훈이 지금 왜? 맞다. 이렇게 4명 빼면은 다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볼게요. 확대 축소 설명을 하는데 없으니까 좀 아쉽네. 이번엔 개념 설명이니까 이제 노트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딘가 필기할 준비 해야 돼요. 노트가 없어? 어디든 필기해봐. 자,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평행이동도 배웠고요. 자, 지금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해져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나 궁금한 게 요새 내가 설명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 아니 내가 막 건너뛰면서 설명한다는 느낌은 많이 없는데 그리고 뭐지? 1학년 반에서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들려. 1학년 반 애들이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학원에 탈출한 애가 벌써 2명이야. 내 1학년 게 어려울 게 없잖아. 나머지 종이 인수분해 이런 건데 2차 함수 오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내가 그냥 요새 좀 약간 불친절하게 설명하나? 뭐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 이 두 가지는 배웠잖아요. 평행이동 잠깐 볼게요. 여기서는 함수의 평행이동만 잠깐 합시다. 함수의 전혀 없네. 타이밍이 좋네요. 자 보면은 함수의 평행이동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x축으로 알파만큼
x에서 알파를 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했어요. x에서 알파를 빼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자 보세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또 문제 내면은 또 틀릴까봐 좀 내기 그런데 그때 맞춘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었나? 거의 없었죠?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모든 이동은 대입입니다. 대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입이라는 멘트를 기억하시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식은 위의 식을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y축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y축으로 만약에 베타만큼 이동하고 싶으면은 자 이 식에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베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 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만 보고 베타만큼 이동했다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칭 이동은 마찬가지죠. 대칭 이동 여기 밑에 쪽에서 해야겠다. 자, 대칭 이동은 내가 y축 대칭을 하고 싶으면은 x 대신에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y는 fx에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건데 대입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함수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요. y축 대칭을 한다 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죠? 근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원래 y축 대칭 함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은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여기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1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확히는 이런 건데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며 y는 자 이 함수의 x 값을 모조리 다 2배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2배 하고 싶어요. 그럼 x 값을 모조리 2배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는 자, 이런 거죠. 기준점을 이제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겠죠.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가 y는 그대로 1이 나오고 싶은데 이 넣어준 x를 2배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싶어. 이런 멘트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모든 x 값이 2배 확대된다는 거는 넣어준 x를 2배 넣었는데도 같은 결과를 얻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나온 결과는 같아요. y값 나온 결과는 같지만 넣어주는 애를 2배 넣어주고 싶어요. 2배를 넣었는데도 같은 걸 얻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x를 2분의 1배 해놓으면 될 일이에요. 처음부터 2분의 1배 해놓으면 내가 2배를 넣으면 같은 결과를 얻겠죠. 이 그래프를 보니까 y는 4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 봤더니 내가 만약에 x를 2배 확대하고 싶으면 자 y는 fx에 대해서 x 대신에 2x를 대입하는 거죠. 아니지 2분의 1 x죠. 왜 그렇게 2분의 1 x죠. 2분의 1 x 대입하면 되겠죠. 오늘 밑에 하다 나도 왜 2x라고 썼지? 그러니까 미리 절반 처리를 해놔서 내가 2배를 넣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에 1 집어넣으면 f1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의 2분의 1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싫고 x에 2를 넣어서 f의 1을 똑같이 얻고 싶은 거죠. 2배를 넣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확대 축소는 이런 겁니다. y도 마찬가지죠. 내가 y축으로 모든 y 값을
2배 확대하고 싶으면 y 대신에 2분의 1 y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부분에서는 확대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확대 축소를 이런 거 내가 알아서 뭐하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알수록 엄청 좋고 킬러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편해요. 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내가 만약에 x로 a배 확대하고 싶으면은 x 대신 역수인 a분의 1 x를 대입하는 거죠. 자, y로 만약에 b배 확대나 축소를 하고 싶으면 y 대신에 b분의 1 y를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 b분의 1 y는 결국 이런 거죠. y는 fx에서 내가 여기에 b분의 1 y를 대입했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 또 y는으로 써주면 b fx니까 함수에다가 b배를 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y의 b분의 1 y를 대입한다는 건 결국 b를 넘기면 함수의 b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명심해야 돼요. 확대 축소 계속 많이 쓸 겁니다. 얘기할 때. 특히 지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대비 교재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또 제가 몇 개 뽑아서 프린트 해줄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나올 때 많이 쓰일 거예요. 참고로 이번 수능에서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수능 28번 4점짜리 좀 공감률이 낮은 문제인데 그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번 수능은 볼 일이 없고 이제 지난번 수능 볼 일도 없었고 다음 수능도 없고 그 다음 수능이겠지만 자 어찌되었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이건 알아요. 자 탄젠트 x y는 탄젠트 x의 주기는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니까 그 지윤이 말이죠. 저기 지윤이한테 물어볼게요. 이 친구 주기가 뭐예요? 파이예요. 맞아요.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친구의 주기는 파인데 얘는 fx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네. 그럼 봐봐. 잠깐만. x 대신에 a분의 파이 x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x가 몇 배 됐겠어요? x가 파이분의 a배 됐겠죠. 자, 주기는 x의 길인데 모든 x의 값이 2배 되면 주기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x의 길인데 모든 x의 값이 2분의 1배 되면은 주기도 2분의 1배 되겠죠. 이런 것처럼 원래 친구의 주기는 파인데 뭐 하나도 모두 맞네. 원래 친구의 주기는 파인데 현재 이 친구의 주기는 그러면 이 녀석이 파이분의 a배가 된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원래 x에서의 주기는 파인데 그럼 이 친구는 모든 x가 역수배 파이분의 a배 됐으니까 그러면 주기가 원래 주기에서 이만큼 주기도 원래 주기에서 이만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는 a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를 보자마자 주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가 a인 걸 알았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마인드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를 보고 얘가 몇 주기짜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몇 주기인가. 제가 이 연습을 방학 때도 많이 했는데 잘 보세요. 얘 전체 길이는 2분의 3a죠. 전체 길이는 2분의 3a니까 원래 주기 a였어. 이 친구는 한 주기 반짜리죠. 그렇죠? 2분의 3a면 한 주기 반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래프가 한 주기 반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한 주기 반 그려져 있죠. 이거를 이 문제는 그림을 줬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킬러 문제든 이 사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학교 쌤이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 사각함수의 그래프로 킬러 문제를 주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각함수의 그래프 부분이 어렵게 되면 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아마 내신 문제에서는 얘가 킬러 문제까지 나올 확률은 조금 없어요. 근데 수능에서 필수인 마인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의역을 주면은 얘가 몇 주기짜리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424번도 424번 잠깐 보면은 문제 뭐가 보이는데 사인 그래프를 주고 x 앞에 개수가 4분의 1이죠.
x 앞에 개수가 4분의 1이라는 건 4배를 했다는 거예요. x축으로. 그쵸? 그리고 사인 앞에 붙어있는 4를 보면서 y도 4배를 했다는 거죠. x 4배, y 4배를 했죠. 그리고 옆에 범위를 줬어요. 0부터 10파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인데 x가 4배 됐으니까 4분의 1 때문에 앞에 있는 4분의 1 때문에 x가 4배 됐죠? 그럼 주기가 8파이가 됐겠네요. 8파인데 0부터 10파이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한 주기 하고 4분의 1주기를 더 그리라는 거죠. 그쵸? 한 주기 하고 반의 반주기를 더 그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대충 얼마큼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걸 파악하고 문제를 들어가면은 정말 쾌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문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확대축소 얘기는 아까 썼으니까. 그리고 수업이 요즘 어렵다 하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복습하시길 바라고. 나 1학년 때 내 수업 어렵다는 얘기 진짜 듣기가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해보자. 여기서 내가 어렵고 자시고가 없으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지난 시간까지 문제를 잘 못 풀었으니까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 그렸다. 이거 정삼각형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망했는데 대충 그리자. 개망했잖아요. 아씨,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잠깐만, 좀 얇게 그려볼게. 그리고 이쯤에서 땡기고. 이거까지가 한계다. 자, 이렇게 정삼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삼각형에 뭘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넓이가 딱 나오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언제나 주기와 대칭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보이는데 주기도 보이고 대칭도 보이죠. 첫 번째, 자, 이 점하고 이 점은 누가 봐도 이 점에 대한 대칭이죠. 원심 대칭이죠. 제가 탄젠트 그래프는 정말 많은 대칭들이 있는데 점대칭 점들이 있죠. 이 점도 점대칭 점이고 이 점도 점대칭 점이고 이 점도 점대칭 점이었을 건데, 자, 이 점 기준으로 선을 그렸더니 만나는 두 점이네요. 두 점의 중점이 확실히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같다는 것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안 보인다. 정삼각형이고 빨간색으로 그려줄게. 자, 대칭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기가 보이죠. 어떤 주기입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죠. 누가 봐도 같은 그림 속에서 같은 높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주기 A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안 보고 풀면 좀 답이 없죠. 네. 어쨌든 우리 주기와 대칭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으니까 여기가 A라는 걸 알았는데 얘네들이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삼각형은 2분의 A겠네요. 그쵸? 정삼각형 절반 딱 자르면 길이 같은 걸로 잘랐으니까 1대 2의 비율이겠죠? 여기 60도입니다. 60도.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좀 알만한데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여기는 2분의 A만, 여기는 또 2분의 1 까니까 딱 중간점 지점일 거니까, 자, 이 점은 4분의 A고 이 점은 2분의 A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높이잖아, 그치? 자, 높이는 4분의 루트 3A가 나왔고요. 자, 여기는 4분의 A니까 우리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왔죠. 원점으로부터 시작했고, 자, 4분의 A 콤마 4분의 루트 3 A라는 걸 알았네요. 그쵸? 이 좌표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좌표를 그대로 대입해봐도 부각할 것 같아요. 자, 대입해보겠습니다. 제 원래는 대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만한데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A의 값이 루트 3분의 4라는 게 나와야 돼요. 왜인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기와 대칭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인 코사인이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게 뭐랄까, 이 친구는 몇 주기 부분에서 높이 얼마를 갖니?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합시다.
4분의 파이에서 사인 그래프가 2분의 루트 1을 갖잖아요. 그쵸? 여기는 파이고 원래 사인 그래프. 자, y는 사인 x에서. 자, 이런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y는 3 사인 x를 사인 3x를 써볼게요. 3분의 1 x를 할게요. 넓히는 게 좋겠다. 쟤를 그려볼게요. 이것도 싫어. 3분의 파이 x 할게요. 얘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냐? 원래 사인 x의 주기는 2파인데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이 친구는 파이분의 3배 했겠죠? x를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6이 됐을 거예요. 쭉 늘어나서 칩시다. 여기 6이라고 칩시다. 여기 3이라고 치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 그래프에서 x가 4분의 3일 때 y값 구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2분의 루트 2입니다. 왜인지 보여드리자면은 4분의 3을 대입해서 2분의 루트 2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가지 말고 대입해도 되는데 아니 원래 식에서 자 4분의 파이는 자 반에 반에서 반에 반에 반이니까 8분의 1주기 위치예요. 자 원래 그림에서 8분의 1주기 위치일 때 높이가 2분의 루트 1이에요. 그럼 이 친구 보세요. 자 제가 원하는 4분의 3이라는 지점은요. 이 전체 주기에서 여전히 8분의 1주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기가 6인데 8분의 1 곱해보세요. 4분의 3이죠 위치가. 보세요. 우리 높이는 변화가 없죠. 높이는 제가 변화시킨 게 없죠. 없으니까 이 친구에서 8분의 1주기의 위치는 역시 똑같이 2분의 루트 2겠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확대와 축소를 배우게 되면은 비율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4분의 3, x는 4분의 3이라는 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분의 1주기잖아. 그때 y값은 원래 그래프에서 8분의 1주기에 해당되는 이 친구와 동일한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제가 a 값을 바로 알아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탄젠트 y 값은 변화가 없어요. y 값은 변화가 없는데 자 여기 보세요. 4분의 a일 때의 y값이 궁금하대요. 4분의 a는요. 전체 주기의 4분의 1주기입니다. 원래 탄젠트로 치면은 전체 주기 파이의 4분의 1주기니까 4분의 파이에 위치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y값이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죠. 1이 나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탄젠트 입장에서 4분의 1주기는 4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란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이 친구도 봐봐. 원래 이 친구 전체 주기에서 4분의 1주기만큼의 y값이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얘는 1이 나와야지. 변화가 없잖아, y는. y는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 나오려면 a가 이거의 역수겠지. 정답이 바로 나왔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넓이면은 이거의 제곱에다가 4분의 루트 3 곱하면 될 일 아니야? 그치? 정답은 3분의 4 루트 3이야? 3번 있네. 그쵸?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쉬웠죠. 이거 4점짜리였을 거예요. 이게 스텝 3에 있다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확대 축소가 좀 자유자재로 되고 그 다음에 주기리층을 늘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짜 쉽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도 1분 커지겠죠, 솔직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4분짜리.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 계속 기억하세요. 내가 궁금한 이 친구는 대체 몇 주기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며 그럼 원래 함수의 그 주기에서는 y값이 뭐였나 이런 거 상상 자꾸 하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계속 연습해 볼게요. 이제 풀면서 424번입니다. 근데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중에서 다음날 내가 목발집 보면은 무슨 시지 모를 거 아니야. 목발집고 수업하면은 그런 일 있었네.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푼다고 했죠. 424번도 했고. 네. 목발을 안 짚도록 열심히 풀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지난 시간에 푸는 마인드와 오늘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약간 긴장되는 정도. 네. 긴장 오래간만에 한다. 진짜 몇 년 만이야. 맨 처음에 저기 K 모 학원에서 처음 미국내 수업할 때
그때 좀 김선한 거 빼고는 없었는데. 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 친구를 분석을 먼저 할게요. 분석하는 게 더 좋죠. y는 sin x라는 원본 함수를 얘는 뭘 했냐면, 아 그래 아까 얘기 안 하겠다. 자, 얘는 평행이동도 했고 확대 축소도 하고 있어요. 대칭이동은 없네요. 대칭이동 하려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그쵸? 자, 일단은 무조건 순서가 이렇죠. 확축을 먼저 이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좋아요. 그쵸? 아, 그렇지. 확축, 대칭, 평행 이 순서는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지윤이가 봐봐. 얘를 분석을 할 때, x 앞에 개수는 4분의 1이네? 그럼 얘는 x로 4배. 4배 늘어났네. 그러니까 x로 4배라기보단 모든 x 값이 4배지. 모든 x의 값이 4배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전체 앞에 4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4분의 1 y였을 거 아니야? y 값도 4배 되었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부호가 없네. 부호가 바뀐 게 없으니까 대칭이동 없고, 자 x 평행이동 하나 있네.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했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순서로 확축, 평행, 대칭, 평행을 봤으니까 그림을 그리자. 자, y는 sin x를 4배 4배 할게.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8파이, 그 다음에 8파이, 4파이 0이 되었고, 자 최고점이 4랑 마이너스 4가 되었네. 까지가 되었죠. 그렇죠. y로 4배, x는 4배 되었죠.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려서, 자 여기가 y축인 건 맞는데, 원래 y축이었는데 얘를 파이만큼 밀었으니까 좀 예쁘게 그릴 거야. 그냥 자, 여기에서 딱 y축을 치고, 자 이 점이 그럼 파이, 얘가 5파이, 얘가 9파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그림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하나 올라오자. 왜 여기까지 그리느냐고? 10파이까지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렸어. 아니 봉오리를 가려면은 2파이가 필요하니까, 봉오리가 가려면은 2파이가 필요하니까 딱 여기까지만 10파이가 맞겠지. 그치?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거지. 자, 이 문제에서 파이라는 값은 전체 주기가 8파이니까 8분의 1축이다. 8분의 1축이니까 이 친구의 y값이 벌써 나왔어. 자, 원래 친구 입장에서 8분의 1축이면 4분의 파이잖아. 그때 2분의 루트 2라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바로 나오지. 그거에 4배 했으니까 이제 2루트 2라고 쓰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네. y값도 4배 됐잖아. 모든 y값이. 그렇지? 모든 y값이 4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바로 나왔지. 원래는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y값 4배 됐으니까 2루트 2가 됐겠네. 그림이 벌써 그냥 깔끔하게 그려졌지. 확대했고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값이 금세에 나와버렸네. 까지가 된 거지. 자, 문제에서 근데 누굴 그려달라냐면 y는 2를 그려달래. 그렇게 본 거 같은데. 네, y는 2가 만나는 점 중에 서로 다른 점이구나. 좀 피해인지 넓이 이렇게 나왔어. 자, y는 2를 그릴 건데 y는 2가 얘보다는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다 그릴게. 그러면 만나는 점이 3개거든. 얘네 중에 A, B는 아무렇게나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점도 아무렇게나 잡아서 넓이 구하래. 넓이 최대값 구하래. 당연하게도 A점 얘 잡고 B점 얘 잡는 게 당연한 거고, P점은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점 잡아서 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문제는 쉽게 끝났지. 그렇지? 야, 잘 들어봐. 선생님, 저 이 y값이 꼭 이 친구의 x값이 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알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알 필요 없는데 이것도 구해볼게. 봐봐. 야, 0부터 4까지 중에서 딱 절반인 2를 나타내는 값이래. 원래 사인 함수에서 딱 절반인 2분의 1 나오려면 얘 뭐 해야 돼? 얘 6분의 파이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는 거라니까. 원래 사인 함수에서 1과 0 사이의 절반인 2분의 1 내려면은 6분의 파이가 있어야 돼. 0과 4 사이의 절반인 2를 내려면 얘도 6분의 파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겠지. 야 근데 봐봐. 이 친구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하는 게 빠르겠지. 여기서 찾는 것도 좋은데 야 그러면 6분의 파이를 4배 하자. 4배 하면은 3분의 2 파이야? 아니 x 4배 했으니까 얘 3분의 2 파이가 됐겠지. 4배에서 그 다음에 x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옮겼다며. 얼마야? 여기 3분의 5 파이겠네. 다시 한번 내가 이 친구의 x 좌표가 궁금하니까 x의 변화만 적용시켰잖아. 모든 x 값들이 4배 내고 x 파이만큼 옮겼다며. 봐봐. 그러니까 원래 함수 입장에서 y 2분의 1 내주는, 즉 y 2분의 1보다는 최고점에서 절반 값을 내는 친구가 6분의 파이인 건 알아. 그럼 이 값이 4배 되면은 얘가 되고 4배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파이만큼 옮기면 얘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근데 우리 이거 왜 안 구해도 돼? 어차피 이 문제는 이 가로 길이를 구하는 건데 가로 길이 공짜잖아. 이 점 그림을 봐봐.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의 위치니까 얘 한 줄기잖아. 한 줄기 8파이. 벌써 나왔어. 가로 길이. 주기 대칭으로 하는 거니까 8파이고 이 높이는 쉽지. 여기 2고 여기 마 4니까 6이겠다. 그치? 24파이겠죠 정답이.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리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확대축소,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네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에 익숙해지기 싫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수1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원 내신에서 등급은 진짜 1등급을 절대 못 받아요. 정말로. 학교에서 이렇게 푸는 애들 10명은 넘게 있을 건데 걔네가 다 1등급 가져가면 본인의 등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처음이라고 연습해야죠. 네,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내 거 보는 건 좋은데 그 얘네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425번 중요하니까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425번 0부터 2파이에서 그쵸? 그럼 정의형 나왔으니까 몇 주기인지 궁금해하면 좋겠고 이게 뭐야 로그에 미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고 얘가 2보다 컸으면 좋겠대. 얘들아 로그 부등식 문제인데 로그 부등식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수야? 예 미치죠. 예 미치 맞습니다. 로그 부등식에서는 미치라는 애가 1보다 크면은 이제 부등식 그대로 내려가는 거고요. 미치 1보다 작으면 부등식 뒤집혀서 나온다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요?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이제 증가감소는 다 배웠으니까 마음껏 쓸게요. 겨울방학 때 수트 배우면서 얘는 증가함수니까 감소함수는 이제 x를 큰 거 넣을수록 y가 작은 거 나오니까 네. 어쨌든 이런 건데 중요하긴 하네. 이 문제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야 미치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치? 사인 값이 1보다 작잖아. 1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걔는 안 돼. 미치 1인 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미치는 1보다 작을 것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세타의 범위가 나온다. 이거 세타 범위 찾는 문제 아니야? 그쵸? 사인 때문에 세타의 범위가 벌써 나왔어요. 세타의 범위는 일단 선제적으로 얘랑 얘 사이겠죠. 옆에 있는 사인 그래프를 볼까요? 아니 우리 로그에 미친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려면은 이 구간밖에 없어요. 0부터 2파이 사이에 얘랑 얘 사이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1 나오는 이 2분의 파이 빼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세타의 범위 자 밑 조건으로 정해졌고요. 자 이 상태로 내려옵시다. 이 친구가 얘가 얘 2니까 원래 사인 제곱이란 뜻이죠? 사인 제곱이겠죠? 로그로 따지면은 그렇죠? 이거보다 부등호 바뀌어서 내려오겠습니다. 위치 1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해주시고
자, 이건 이제 평범하게 부등식을 푸는 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예, 코사인 제곱 세타 n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1이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코사인 세타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인 세타의 범위는 기억이 안 나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군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만 범위를 보게 됐잖아요. 사인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만 있겠네요. 그쵸? 답은 2분의 파이부터, 그러니까 얘만 정답이죠. 얘는 안 됩니다.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순간이라서. 네,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 알파분의 베타, 베타가 알파의 2배니까 2가 되겠네요. 425번은 어렵진 않은데, 뭐 설마 그 미체 범위가 그거 실수에 틀린 친구도 있겠다. 이건 있을만하겠다. 네, 주의하세요. 로그 부등식 문제. 어차피 로그도 이번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번 할게요. 로그 코사인의 x에 사인 x가 올라오고요. 더하기 로그 사인 x에 루트 탄젠트 x예요. 여기 탄젠트 x라고 쓰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뺄게요. 알았죠? 네, 탄젠트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역수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1이에요. 자, 이 탄젠트, 사인 코사인이랑 탄젠트 같이 나오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써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밑이 사인이고 밑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둘 다 범위 만족하려면은 이거부터 이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둘 다 양수인 구간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밑에 단 잘 줬네요. 설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사인의 사인은 1이고 사인의 코사인.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1 마이너스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라고 나오고 1이네요. 쓰기 귀찮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얘랑 얘가 역수관계잖아요. 밑이랑 진수가 바뀌어있어. 둘 중에 얘를 바꾸자. 안에 있는 거 이해하시죠? 자, 얘가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 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얘를 다 곱할게요. 하면 1 빼기 2분의 1의 로그 다 정리할게요. 사인 x의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의 완전 제곱. 얘들아 계산 실수하는 건 좀 봐줘라. 알았지? 말의 시간도 좋고. 자, 이거네요. 다 곱했습니다. 졸라 귀찮네. 이거 a라고 할게. 자, a하고 2를 곱할게. 얘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라고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2네요. 자, a가 누구예요?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였고요. 얘가 1 나오는 경우는 사인 x랑 코사인 x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x가 4분의 파이는 금시 알아야죠. 네, 1사분면각인데 1사분면각에서 두 아이 같은 값은 45도 4분의 파이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사인 x 아니죠. 얘가 2 나오는 경우는 코사인이 사인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보면은 이거는 또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헐. 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의 공식인데 뭐? 코사인 x가 코사인 x가 x값 아니면 코사인 x가 네, 좀 시끄럽다. 보세요. 멈칫멈칫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x 값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5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이게 맞겠죠? 그렇죠. 얘가 2.xx면 둘이 더하면 1.xx 2분의 1.xx 오케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코사인 x 구하는 거면은 이거랑 그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겠네요.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되었죠? 이렇게 정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25번 충분히 학교 시험 나올 만하고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 잘 만든 것 같거든요. 특히 얘를요. 수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로그랑 연계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426번 할게요. 방정식 sin 파이 x는 3n분의 x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방학 때도 봤지만 익숙해지시는 게 좋은데 그림 그리는 문제죠. sin x 그림 그리시고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1차 함수잖아요. 원점 지나는. 그러니까 sin x와 1차 함수 그려서 교점의 개수 보는 문제이고 교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20개 이상 4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와 최소의 값이요. 아니 n이 최대일 때는 40개가 될 거고 n이 최소일 때는 20개가 되니까 그냥 20개 되는 값이랑 40개 되는 값 두 개를 딱 구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냥 하자. 근데 먼저 얘를 그려야 되겠죠? 자, x 앞에 파이 배가 있으니까 파이 x를 대신 집어넣었어. 전체 x 값 파이분의 1배 되었죠. 그럼 주기도 파이였으니까 파이분의 1배 되면은 주기 1입니다. 그렇죠? 주기가 1이에요. 2이 아닌가요? 2파이죠, 주기가. 네, 주기가 2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주기를 2짜리를 그려볼게요.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제가 이거 한쪽만 그리는 이유가 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sin 파이 x 그릴 거고 y는 3분의 1 x를 그릴 건데 이 두 아이가 모두 원점 대칭이에요. 이 그림도 원점 대칭이고요. 여기가 그려지겠죠, 원점 대칭으로. 그렇죠? 이 친구도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편만 봐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서 값이 나오는 걸 보고 그거에 2배 하면 되겠죠. 물론 딱 2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홀수개라서 원점 뺀 거 2배 하고 한 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지금 20개 이상 40개 이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개랑 39개를 구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홀수개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y는 여기 2, 4, 6, 8 이렇게 쓸 건데 y는 3n분의 1x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n이 1이라고 칩시다. n이 1이면은 이 친구는 3분의 1x잖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이 함수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 이 친구 최대값 1이거든요. y 값이. 최대값을 나오게 하는 x값을 넣읍시다. 3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3,1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겠죠. 잠깐만요. 이거 예쁘게. 어떻게 그리든 모르겠죠. 자, 3,1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여기는 더 필요가 없잖아요. 만날 리가 없죠. y 값이. 네, 그렇죠. 자,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세 개. 자, 이 친구가 만약에 n에 2가 들어가서 6분의 1이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를 지났을 거 아니에요. 6분의 1x가 되면 n이 2일 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또 뭘 찾아야 돼요? 6,1을 지나겠구나. 6,1을 찾아야죠. 정확히는 y값 1 나오는 좌표를 찾아야죠. 그려보니까 자, 몇 개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었습니다. 자, n이 1일 때 3개인데 n이 2일 때 5개예요. 합리적으로 n이 3일 때는 7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n이 3이면 9까지 가야 돼. 잠깐만. 8이니까 저희 9거든요. 9,1이니까 또 해봅시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었네요. 9개인데? 뭐야? 규칙이 없네. 기다려봐. 2개, 4개 늘어나네. 이것도 잘 보니까 이렇네. 봐봐. 제대로 한 거 맞지? n이 3이면은 9분의 1이니까. 네, 그쵸. 봐봐요. 이게 더 그려볼게요. n이 홀수 번째일 때는 여기 지나잖아. 근데 짝수 번째 되면은 여기 지나는데 그때 봐봐. 봉우리가 이거랑 이거에서만 만나고 있었거든 얘가. 근데 n이 2로 변할 때는 봉우리가 하나만 더 늘어. 그러니까 2점이 더 늘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하고 2개, 하나하고 2개, 2개, 2개 늘었을 거야. 근데 n이 3으로 넘어갈 때 있지. 여기 6,1 빼자. n이 3으로 넘어갈 때는 9,1인데 이때는 이 친구 말고 봉우리가 2개 늘어. 2개 늘어. 그러니까 4개 늘겠지. 이 과정으로 계속하니까 2, 4, 2, 4로 바뀌겠다. 그치? 네, 이런 느낌인 거 알 수 있겠다. 그 다음 차례는 봐봐.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니까 그 다음 차례 12,1이면은 그 다음에 올 때는 봉우리 하나만 더 넣어줘. 이땐 2개 되는 게 나오네. 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몇 개짜리 찾을 거냐면 오른쪽에서 자 아까 21개 정도 나오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가 21개라는 건 원점과 하나를 빼고 원점 하나를 빼고 20개죠. 그 다음에 10개 만나는 걸 찾고 싶어요. 이 오른쪽에서 적어도 10개 거의 다 왔거든요. n이 3일 때 이거고요. n이 4일 때 11개 만나겠죠. 2 더하고 4 더하고 2 더할 거니까 n이 4가 최소네요. 11개. 이때 이쪽에서